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난방을 하지 않는 겨울 베란다는 상당히 추워서 새싹이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베란다 화분에서 풀 한 포기가 돋아났습니다. 봄은 오래전에 가버렸고 여름, 가을 다 보낸 뒤인 초겨울에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지각새싹이죠. 아니 어쩌면 봄을 한참이나 앞당겨서 성급하게 싹이 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급한 새싹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어떻든 이 겨울 새싹은 살아있는 식물이 한 포기도 없는 겨울 베란다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겨울 새싹은 꿋꿋이 자랐고 올 1월에는 잎을 석 장이나 피워냈습니다. 그중 잎 한 장은 가장자리의 톱니 모양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분잎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따뜻한 실내에 들여놓을까 했었지만 그대로 두자 하고 마음의 걸음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물론 몇 차례 물은 주었죠.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물을 줄 때마다 겨울에 물을 줘도 괜찮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겨울에 성장을 멈춘 온대지방의 나무 그것하고 겨울에 성장하고 있는 베란다 안의 식물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겨울 새싹은 잎이 한 장, 두 장 늘어나면서 겨울 식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 식물을 볼 때마다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딱 놓을 수 없는 조심스러운 기분, 그런 기분을 지닌 채 겨울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3월에도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랬죠. 그렇기는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은 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자연의 흐름이니까.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식물에 잎이 여러 장 쑥쑥 자라났고 포기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보랏빛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꽃의 구조가 제법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식물은 사람으로 치면 틀림없이 머리 좋은 그런 식물이다. 예사 풀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팔이 안으로 굽는 좋지 않은 버릇이 도지고 말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이곳 한국 중부지방에서는 난방을 하지 않는 겨울 베란다에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식물은 11월에 추운 베란다에서 싹 텄고 쉬지 않고 자라서 이듬해인 지금 5월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온갖 고초를 다 겪어내고 힘들게 피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먼저 아이들 유머 시리즈를 한 편 소개하죠. 학교에서 새로운 단원을 배울 때 쉽게 잘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인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답을 하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것이 정답입니다. 학생이 달리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 읽고 쓰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생활 자체이죠. 이 당연한 일이 만일 괴롭다면 그 학생의 인생은 지옥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부는 죽을 듯이 힘겨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싸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그다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물론 나의 이러한 말이 우리나라의 다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책을 쓰면서 원고가 막바지에 이를 때에는 책 속으로, 그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힘겨루기를 하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작업과 머리 밖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작업이 이렇게 뒤섞이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하는 신호이고 이때에는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대개 이 무렵이면 원고를 마무리해냅니다. 하던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요즘 주위에서 나는 책을 몇천 권을 읽었다. 우리 집에는 책이 몇 트럭분이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저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글을 썼다. 이 책을 쓰면서 읽은 자료가 몇만 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글로 써낸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들에게 한간에 떠도는 이와 같은 영웅담은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로 교향곡 한 편을 감상하면서 자신이 그 곡을 쓰고 자신이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런 입장이 한번 되어보면 책을 쓰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나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각고의 인내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든지 또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인물이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일을 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색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단지 뉴스나 정보로 받아들일 뿐 그런 에피소드에 특별히 감동을 받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식물이 겨울 동안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이렇게 힘든 환경인데 대충 살아버릴까? 그러지 않았다고 본다 하는 겁니다. 매분, 매초 전력을 다하여 성장했다고 믿는 것이지요. 성실히 열정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존재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지 특별한 희생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지요. 풀 한 포기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존재는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세상의 각 존재가 자기의 삶에 충실할 때 세상도 바뀌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또 간단하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물이 있는 세상과 이 식물이 없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 아니지요. 이 식물이 피운 꽃이 있는 세상과 그 꽃이 없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세상과 당신이 없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 아닌 겁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 당신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꿈을 추구하면서 보다 현명하고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여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겨울 새싹이 자라나서 피운 풀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풀꽃 덕분에 조금 더 성장한 것입니다. 물론 기쁨도 함께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이 반듯하게 성장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존재하지 않던 세상에서 꽃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